안녕하세요. 김성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ITQ 엑셀 3월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놓은 문제는 내려놓고 바탕화면 보시면은 ITQ 수험자용이라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본인의 수험 번호에 맞는 컴퓨터에 앉으셔서 이 ITQ 수험자용을 시험을 시작할 때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자, 프로그램이 열리면 가운데 부분에 수험자 등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수험증에 있는 각자의 수험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시게 되면요. 8자리 정도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수험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 수험 번호가 차후에 엑셀 파일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위 지정사항이 맞습니까? 예, 클릭해서 다시 한 번에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은 테스트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 보시는 시험장에서는 아마 제대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감독 선생님들이 수험자분들이 PC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때 이제 각 수험자분들마다 보시는 시험 유형에 맞게 이제 시험지를 분배하시게 됩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이제 화면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부분에 이런 작업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부분에 답안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시험 엑셀 파일에서 주기적으로 저장하기를 누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독관 컴퓨터에 본인이 작업한 파일을 꼭 전송 보내실 때 답안 전송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작업 저장을 한 문서의 ITQ 방에 들어있는 파일명을 선택해서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와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서 이제 시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파일은 컨트롤 S, 세이브를 눌러서 옵션 더보기 클릭하고 찾아보기 클릭하고 문서 폴더에 ITQ 폴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도 이렇게 ITQ 폴더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제 파일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복사한 컨트롤 C 했던 그 파일명을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빼기 본인의 성함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 이전에 저장해 놓은 이름이 있어서 저는 저의 닉네임으로 저장을 파일명을 정하고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었고요. 자, 이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문제 보시면은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에 저장하는 폴더와 저장되는 파일명,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야 되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에 있고요. 답안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답안 작성은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되는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하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A열의 열너비를 1로 하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 이 출력 형태는 문제 확인하시면 출력 형태가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쫓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란에는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되니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는 실격 처리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저장을 했고요. 자, 제1작업 문제부터 확인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이제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마다 그 해당되어지는 배점이 적혀 있습니다. 총 만점은 500점 기준으로 점수가 체크가 되는데 이 시험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400점에서부터 500점이라면 A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점에서 399점 사이라면 B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200점에서 299점이라면 C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9점부터 하위 점수까지는 이제 불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작업은 240점 배점인데요. 이 문제는 도형 그리기, 결제란 그리기, 그 다음에 표 작성하기, 표 안에 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6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6개마다 배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전체 12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코드
레코드를 범위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레코드에 한 행에 행당 서식을 주는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배점이 20점입니다. 그러면 이 20점을 더하게 되면은 다시 140점이 되죠. 물론 나머지가 100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바로 도형 결제란 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표 작성부터 이 조건에 맞춰서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체로 하고 11포인트로 하라 되어 있고요. 정렬은 숫자와 회귀 서식은 오른쪽 정렬로 하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세팅하고 시작할게요.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트 1만 준비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더하기를 눌러서 한 번, 두 번 눌러서 두 개의 시트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에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을 줄게요. 제1작업 엔터, 제2작업 엔터, 제3작업 더블 클릭하고 타이핑한 다음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개의 시트를 준비했고요. 제4작업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새로운 시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3작업 시트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시트가 다 같이 선택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너비 지정하는 부분이 아마 동일하게 지정이 될 거예요. 자, A라는 글자를 A열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아래에서 세 번째 있죠? 자, 열너비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대로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글꼴 굴림 11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자, 하시기 전에 전체 시트를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과 행이 교차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전체 셀이 선택이 됩니다. 글꼴을 굴림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글꼴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풀 때는 시트 이름을 하나 클릭하시면은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1작업에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행의 그 높이를 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1행부터 3행까지는 도형과 결제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한 23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행 같은 경우는 28 정도 주어 보도록 하고 5행부터 14행까지는 한 20 정도 행의 높이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데 요 수치로 한번 설정을 하게 되면 차후에 또다시 설정하지 않아서 좀 편하더라고요. 자, 1행부터 3행까지 자,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작업할게요. 자, 1행부터 3행 마우스 우측 버튼 행 높이 23 확인, 4는 행 높이 28 확인, 5에서부터 14는 행 높이 20 확인.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는 타이핑부터 할게요. 여기 상품 코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품 코드 클릭하고 비사셀 클릭하고 입력할까요? 상품 코드. 그리고 키보드에 탭 키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셀 포인터 이동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엔터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각자 입력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필드 이름을 준비를 해 놓으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입력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때는 이 엔터를 하면은 아래로 셀 포인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할 때는 Alt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Alt 엔터. 자,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꾸고 한영키 바꾼 다음에 입력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엔터를 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입력할게요.
환영 바꾸고, 엑셀 같은 경우는 그 열에서 위에 있는 셀에서 입력했던 데이터를 아래에서도 한 글자만 적게 되면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꼭 지켜주시고, 글자가 다 끝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오른쪽 부분에 빈 여백이 있지 않게끔 입력하셔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칸이라도 이 부분을 띄어쓰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을 구현할 때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필터링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끝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입력이 끝났는데 입력되어진 글자가 이 원본에 있는 글자와 비교를 해서 오타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입력이 끝났고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3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거거든요. 자, 먼저 데이터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했는데 3개를 범위 지정하고 이 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분말 상품 개수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요 셀을 건너뛰고 요 2개의 셀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고 요 부분도 3개의 셀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자, 여기 건너뛰고 요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 2개의 데이터도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이건 입력하는 데이터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이제 열들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볼게요. 자, 상품 코드 스페이스 조금 남죠? 구분도 그렇고, 자, 이런 거를 좀 조절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상품 코드도 그리고 요 데이터들이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지만 필드명과 텍스트들, 네, 이 2개의 텍스트까지 가운데 맞춤이죠. 자, 가운데 맞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필드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필드 열 너비, 그 다음에 구분도 조금 더 길게, 그 다음에 상품명도 조금 더 길게, 용량, 가격, 전월, 자, 다른 거는 전월 판매 금액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가격도 조금만 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의 열너비까지 좀 이제 조절을 했습니다. 적당하게 조절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진행할게요. 제목은 도형을 사다리꼴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지구다원 차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을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삽입에 가면 이제 도형이 있는데요. 이 도형 중에 사다리꼴이라는 도형이 어디에 있냐면은 기본 도형에 요 정도에 보입니다. 마우스를 살짝 대서 사다리꼴이라고 나오는지 마우스 살짝 대서 나타나는 툴팁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다리꼴 클릭하고 이제 B열부터기 때문에 B열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G열의 가운데쯤 G열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맞추고 여기는 B열 스타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림, 자, 홈으로 다시 가서 글꼴을 굴림 엔터,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검정 테마색의 두 번째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은 이 아이콘, 채우기 아이콘 표준색에 있는 노랑.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해볼까요? 그러면 도형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형서식에 도형효과라고 있는데요. 이 도형효과에 그림자에 가면은 이 부분이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도형서식, 도형효과, 예, 도형서식, 도형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두 번째 제일 왼쪽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는 칼라로 보이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받으신 그 문제지는 흑백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이 출력 형태를 꼭 출력 형태를 쫓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글자가 도형의 중간, 세로 중간, 가운데 가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홈에 가보면 홈에 보면 세로 중간, 가로 가운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눌러서 이제 가운데 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씩 움직일 때는 마우스보다는 방향키가 더 적절합니다. 네. 촘촘하게 움직일 때. 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시오. 그리고 단 원본은 삭제하시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결제란. 자, 이 결제란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이 결제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열의 너비가 좁고 여기는 열의 너비가 3개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 너비를 조절을 해야 되고 또 행도 여기는 좁지만 여기는 행의 높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있는 부분 옆이나 아래쪽은 하지 말고 요 비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저희가 이제 J열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K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입력했던 이 아래와 오른쪽 부분에서는 작업하지 마시고, 예. 자, 결제. 그러면 두 개의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결제, 담당, 탭, 팀장, 탭, 센터장. 네. 그리고 세 개의 열은 동일한 열 너비가 되게 하고 또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결제. 자, 열 너비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글자의 방향 지정하는 부분을 세로 쓰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과 17 그 사이를 이렇게 늘려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제부터 센터장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그걸 바로 위에 보면은 이 화살표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를 모든 테두리로 할게요. 테두리에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클립보드라는 부분에 복사하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화살표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라는 명령어를 찾습니다. 일반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입니다. 그림으로 복사. 그림 복사 창이 떴는데요. 여기 확인 눌러서 그리고 붙일 셀인 H열부터 J열까지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H열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요 역시 이제 크기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J열까지. 네. 그리고 요 도형과 결제란도 높이가 동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높이가 동일할 수 있도록, 예, 여기도 높이가 동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확대해서 촘촘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제 조절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삭제를 해야죠. 아까 준비해 놨었던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지우기 아이콘을 누르면 모두 지우기가 있습니다. 딜리트 키로만 지우면 문자밖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테두리도 함께 지우기 위해서 모두 지우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동그라미 B4에서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자, 이 부분일 거예요. 이 필드명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먼저 필드명을 범위 지정하고 그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하기 위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상품 코드 재고 수량, 그리고 페인트통, 채우기 통이에요. 여기서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상품 코드 B5에서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H14셀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셀. 선택 표시하라는 것은 화살표,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를 선택해서 이 데이터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품 코드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게끔 했습니다.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이제 데이터 메뉴에 있는데요. 자, 해볼까요? 상품 코드 오른쪽에 셀을 클릭한 다음 데이터 메뉴에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를 찾습니다. 데이터 유효한 글자만 들어오게끔.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록으로 선택할 원본은, 자, 클릭하신 다음 상품 코드 B5에서부터 B12, B5에서부터 B12를 목록으로 불러오라. 자,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 표시할 수 있는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이 셀 역시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을,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셀 서식을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 1790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17,9001이라는 문자로 화면을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5부터 F12는 여기까지를 뜻하네요. 자, 셀 서식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셀 서식은 이 표시 형식의 화살표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이라는 명령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셀 서식,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천 단위에 콤마를 찍는 요 표시 형식 코드를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입력 부분인데요. 입력 부분 끝에 클릭하고 이중따옴표 1, 이중따옴표, 이렇게 그 코드 오른쪽에 한글을 적으실 때는 이중따옴표로 바로 이어서 쉼표 하시게 되면 한 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C5에서 C12 영역에 대해 구분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자, C5에서부터 C12 이름 정의하라는 거는 이 이름 상자에서 정의하라는 거거든요. 이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구분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 키를 눌러서 클릭했을 때 이 화살표 눌러서 구분을 선택하면 그 범위가 지정되는 것이 지금 이름 정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다 맞추었는데,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이제 함수를 지정하는 부분이고 또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장자리가 굵은 테두리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의 가장자리가 굵은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이제 모든 테두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각선이 있죠. 자, 이 부분 진행할게요. 먼저 전체 범위 지정하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1차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자, 요거는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 주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범위 해제하고 이 안쪽만 범위 지정한 다음에 바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누르면 현재 범위 지정한 거를 기준으로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셀, 하나의 셀을 클릭한 다음에 또 화살표를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다른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다른 테두리로 가서 제일 왼쪽 화살표, 대각선, 제일 오른쪽 대각선을 눌러서 대각선 모양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식이 이루어진 거고, 자, 함수는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갖고자 사작업까지 다 완성한 다음에 함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7번을 할게요.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재고 수량이 1000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서식의 내용은 글꼴을 파란과 굵게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레코드들을, 아직 여기 함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레코드들 범위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 여기 있어요. 여기서 새 규칙을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 규칙 클릭하고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을 사용, 그 다음에 수식을 쓸 입력란을 클릭하고 등호 재고 수량이 자, 첫 번째 데이터 1573 데이터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되면 절대 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재고 수량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전체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열은 고정이지만 O행은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F4라는 펑션 키를 2번 눌러주세요. 2번. 하나, 둘, 다시 2번 누르게 되면 $H5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비교연산자 이상 1000보다 큰 레코드일 경우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재고 수량을 하나하나씩 체크한 다음에 1000 이상 되어지는 레코드는 자, 이제 오른쪽에 서식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굵게 색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파랑 확인, 한 번 더 확인. 그래서 두 개의 레코드가 지금 이제 해당 조건에 만족이 됩니다. 자, 이제 1작업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도 1000단위 콤마가 지금 입력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지만 재고 수량도 표시 형식에 쉼표 스타일을 주어서 클릭해서 1000단위 쉼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여기가 숫자 오른쪽 부분이 다 이렇게 좀 비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쉼표 스타일을 준 회계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쉼표 스타일을 주게 되면. 네. 그래서 회계 스타일의 경우에 여기가 오른쪽에 좀 이렇게 비어져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도 회계로 제가 자, 이제 1작업을 마치고 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2작업은 80점 배점이 되어진 문제인데요. 바로 문제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읽기 전에 이 손가락으로 지칭하는 부분부터 진행할게요. 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 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자, 제 1시트에서 B4에서부터 H12 예, 함수 제외하고죠.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눌러서 제 2작업에 B2 셀을 클릭한 다음에 일반 붙여넣기보다는 열을 우리가 좀 조절했기 때문에 열 너비를 유지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둘째 줄에 있는 가운데. 그래서 열 너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3부터 10까지 행높이 여기서는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좀 적절하게 동일하게 20 정도 조절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채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 1번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B11부터 G11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 삼각 T백 전월 합계 판매량 합계를 입력하고 자, 이 부분부터 할까요? B11에서 G11 B11에서 G1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다음에 삼각 T백 전월 판매량 합계 H11셀의 삼각 T백 전월 판매량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sum 함수와 테두리를 두르시오. H11셀 자, 요 셀이죠. 여기에 등호 dsum 더블 클릭 그리고 fx를 눌러서 dsum이라는 함수 인수창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부터 모든 레코드 필드는 계산할 필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월 판매량의 합계이기 때문에 전월 판매량이라는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는 전월 판매량 크리테리아는 이제 조건이죠. 조건은 삼각 T백이라는 부분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 T백은 구분이 삼각 T백 필드부터 구분이 삼각 T백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하면 되겠고 확인 그 다음에 이 셀을
이 모든 테두리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삼각 티백 전월 합계 판매량 합계가 390이 되려면 히비스커스의 전월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자, 목표값 구하기는 어디 있냐면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기능이 있는데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클릭해서 수식이 있는 셀은 바로 아까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놓은 D11셀이 수식이 있는 셀이고요. 찾는 값은 390이 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목표값이 되겠죠. 그래서 390을 적어주시고 값을 바꿀 셀은 히비스 전월 판매량이라고 그랬으니까 히비스커스 전월 판매량은 바로 G3셀이 되겠네요. 그러면 G3셀이 어느 값 G3셀이 값이 얼마가 되려면 여기 판매량 합계가 390이 될까 이런 말이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다시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390이 되기 위해서는 히비스커스가 158이 되면 390이 되는 목표값을 충족했습니다. 자, 여기는 고급 필터 볼게요. 자, 2번 고급 필터 첫 줄이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요. 조건은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자, 이럴 때는 이 조건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B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B로 시작하고 이 뒤에는 한 글자가 오든 두 글자가 오든 상관없이 모든 글자가 와도 된다라는 표현으로 맞는 문자 곱하기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수량이 100 이하인, 그러면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조건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상품 코드, 상품명, 전월 판매량, 재고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입력하고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내도록 하시오. 자, 그러면 조건 범위 B14, 자, B14셀 제가 조금 더 크게 볼게요. B14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명을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조건은 상품 코드와 재고 수량이니까 컨트롤 누르고 재고 수량, 지금 원본의 필드 이름을 선택한 후 컨트롤 C 복사합니다. B1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B로 시작하거나, 그럼 여기다가 B로 시작하거나, 대문자 B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되겠고요. 이거나예요. 이거나. 그러면 이거나는 다른 줄에 조건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100 이하, 작거나 같다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거나 또는 재고 수량이 100 이하인 이 부분이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복사 위치는 이제 B18셀부터 나타나라고 했는데요. 상품 코드 아까 이 부분이죠. 상품 코드, 상품명, 전월 판매량, 재고 수량, 이렇게 4개의 필드를 또 복사해 와야 합니다. 상품 코드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상품명, 전월 판매량에서 재고 수량, 컨트롤 C 복사하고 B18셀을 클릭한 다음 여기 복사 위치가 B18셀이기 때문에 B18셀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일게요. 자,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그러면 ESC키를 눌러서 흐르는 점선 없앤 다음에, 자, 레코드가 있는 이 부분 이미지 셀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찾아볼까요? 자, 고급 필터는 데이터 메뉴에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고급, 자, 고급 클릭하고요. 여기서 목록 범위는 다시 상품 코드에서 재고 수량, 요 정확한 요 아래는 제외하고 요 부분만 범위 지정할게요. 네. 자,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B14에서 C16까지, 복사 위치는 상품 코드 B18부터 E18까지 확인. 네, 이렇게 해서 3개의 레코드가 추출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3작업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제3작업은 80점 100점이 되어지는 문제인데요. 정렬 및 부분합 기능입니다. 먼저 손가락 집중되어진 부분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아까 했었던 부분하고 동일하죠? 자, 제1작업 그대로 이제 범위가 아까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요. 컨트롤 C 하고 제3작업 클릭한 다음에 B2 클릭하고, 자, 홈에 가서 붙여넣기에
예, 원본 열너비 유지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에 따라 처리해 볼게요. 자, 1번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자 그러면 정렬부터 해야 되겠죠. 정렬은 어디가 정렬되어 있냐면 이 구분이라는 필드가 타정, 삼각티백, 분말 이렇게 티귿, 시옷, 비읍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클릭한 다음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정렬이라고 있거든요. 자, 정렬 들어가서 정렬 기준을 구분으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상품명의 개수와 전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이제 부분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개수부터 구할까요? 자, 원본이 있는 곳에 셀 포인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은 부분합이 어디냐면 네, 제일 끝부분에 이 부분합이 있거든요. 자, 부분합 클릭해서 부분합 창이 뜨면은 부분화할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구분이 되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개수? 상품명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체크되어 있는 거를 풀고 상품명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품명 아랫부분에 개수가 나오는 거겠죠. 확인. 그 다음 하나 더 합니다. 뒤에 부분에 전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동일하게 레코드가 있는 부분에 클릭하고 부분합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부분합 클릭. 그룹화할 항목은 동일하고요. 네, 동일하게 이 구분에 대한 평균을 전월 판매량으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를 이번에는 평균으로 선택하고, 계산할 항목은 이전에 선택했던 상품명이 아니라 전월 판매량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하셔야지만 기존에 구해놓은 이 개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균이 구해집니다. 자, 확인할게요. 이렇게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요 윤곽은 지우시오. 이 얘기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단계가 1, 2, 3이 써 있어서 개요 보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근데 지금 없애라고 그랬어요. 지우시오. 자, 이 부분도 그룹 해제라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개요 지우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룹 해제의 화살표입니다. 자, 개요 지우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춰 작성하시오. 네, 어느 부분이 이제 우리가 출력 형태랑 맞춰봐야 되냐면은 바로 그 평균이 우리는 소수 자릿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126이라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4개의 셀이 정수화 됐어요. 근데 저희는 4개의 데이터가 이제 다 소수점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를 선택할게요.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리고 홈에 가면은 이 소수점을 자릿수 줄이는 아이콘이 여기 있습니다. 자릿수 줄이는 아이콘. 그래서 이거를 꼭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제3작업도 넘어가고 이제 제4작업으로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제4작업은 그래프 100점짜리 배점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작업하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의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면 되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차트를 만들 때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본적으로 기억한 다음에 아래 출력 형태를 보면서 이제 범위 지정할게요. 제1작업을 클릭해 주시고요. 제1작업의 내용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럴 땐 이 하단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히비스커스, 웨드힐, 그란티, 페퍼먼트, 콤부차, 차의 정원, 마리골드,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상품명에 히비스커스, 웨딩, 그란티, 페퍼민트, 그리고 콤부차, 차의 정원, 마리골드,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필드명도 범위 안에 포함되게끔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전월 판매량이 이 막대 차트로 활용이 되었으니까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걸로 전원 판매량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사용됐네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갛게 박스 그려놓은 부분 다시 그릴게요. 상품명, 그 다음에 페퍼민트, 콤부차에서부터 마리골드, 그 다음에 가격, 요거는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 F11 펑션키 눌러주시면 바로 차트가 구현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명에서부터 웨딩 그란티,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지정할게요. 순서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가격에서부터 전월 판매량, 페퍼민트 25,000에서 68, 콤부차에서 차이의 정원 마리골드 16,900에서 61, 이렇게 이제 범위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범위를 지정하고 이제 F11번 키를 누르겠습니다. F11. 네, 그래서 차트가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세 시트로 준비를 했고, 더블 클릭해서 제 4 작업 엔터, 그 다음에 쭉 끌어서 제일 오른쪽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 스타일 1로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자, 차트를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차트를 클릭할게요. 차트 클릭하면 위에 부분에 이제 차트 디자인 탭이 보이는데, 이 차트 디자인 탭에 가서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에 이제 세 번째 있는 이 세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에서도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스타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영역 서식, 차트의 영역 서식은 굴림으로 하고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파랑, 질감의 파랑 박엽 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전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지금 차트 전체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 서식이라는 탭에 보면 현재 선택되어진 게 차트 영역이라는 이름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때 홈으로 가셔서 그거를 굴림 엔터 11 엔터, 예, 굴림 11,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의 질감으로 파랑 박엽지, 이 부분은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로 가신 다음 질감, 그 다음에 질감 오른쪽에서 파랑 박엽지, 파랑 박엽지는 요거네요. 네. 그리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채우기 흰색 배경 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영역이라는 거는 이 차트 막대기가 있는 부분. 자, 클릭할게요. 그러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단색으로 골라주시고요. 채우기를 단색으로, 색은 흰색 배경일, 가장 첫 번째 있는 흰색 배경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까요? 6번은 차트 제목을 굴림, 굵게 이식, 채우기 흰색 배경일, 테두리. 자, 차트 제목을 이제 클릭해 주세요. 이 부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 굴림, 이식, 엔터, 굵게, 채우기, 흰색 배경일, 그 다음에 테두리로 가서 실선의 색은 검정, 그 다음에 글자 범위 지정하고 삼각, 티백, 및 하정, 상품의 판매, 현황까지 한 칸 띄우고 현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자, 가격은 현재 이 가격이 파란색 막대기 계열이거든요. 파란색 막대기 계열을 선택한 후에 차트 디자인 탭에 가시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이제 혼합 차트가 나왔고, 가격을 꺾은 선형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첫째 줄의 네 번째 차트죠. 그 다음에 보조축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계열 같은 경우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이 표식이 지금 뭐냐면 이제 요거죠. 예, 마름모 모양으로 하고 크기 10으로 하라. 그 다음에 레이블을 값을 표시하시오. 자, 요때는 선 차트를 이제 클릭하고 표식 메뉴로 간 다음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두 번째 마름모 크기는 10 엔터. 표식을 선택한 다음에 표식 메뉴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마름모 10 이렇게 했습니다. 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시오. 눈금선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가로선이 눈금선이라 하죠. 자, 눈금선 클릭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대시의 종류를 대시의 종류 클릭한 다음에 네 번째 파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 색도 좀 진하게 색을 검정으로.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했는데요. 축이라는 거는 여기 세로축, 가로축, 보조축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실선이 없는데 얘네들은 다 실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 개의 축, 자, 이번엔 왼쪽 이 숫자가 써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실선으로. 그러면 아까 세팅해 놓은 검정색이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가로, 실선, 보조축, 실선. 이렇게 세 개를 다 실선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레이블 참 못했네요. 자, 표식을 클릭한 다음에 이것만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 표식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차트 구성 요소 추가 더하기 표시자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마우스를 살짝 이렇게 갖다 댈게요.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레이블을 다는 거네요. 네, 됐습니다. 법리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법리명이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는 걸 뜻하는데 저희는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죠. 바로 전월 판매량을 고쳐야 합니다. 이럴 때는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전월 판매량, 전월 판매량, 그 다음에 편집, 계열 이름을 현재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두 줄로 로딩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지워서 직접 타이핑해 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자, 도형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에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서식의 도형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아이콘. 네. 그다음에 최대 가격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서 이 녹음선과 녹음선 사이에 드로잉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 노란색 조절점을 선택을 해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에 동일한 크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가격 그 다음에 도형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색을 흰색으로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글씨색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홈에 글자색 검정 클릭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선택하겠습니다.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우선 우리가 할 거는 요 오른쪽 보조축이 저희가 숫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요 표식의 위치도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여기에 단계값이 이게 이제 보조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축 옵션에 가면은 기본 단위라고 있어요. 주 단위. 이게 저희는 여기가 5,00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긴 7,000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5,000을 주 단위를 7,000으로 바꾸고 엔터 하면은 최대값이 여기 동일해지고 그러면 이제 표식의 위치도 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 막대 계열이 저희는 좀 얇고 여긴 두껍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클릭하시면은 막대기 클릭해주면 여기 간격 너비라고 있는데 219%가 아니라 80%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마쳤어요. 차트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못했던 일 작업에 함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월 판매 금액. 전월 판매 금액은 가격과 전월 판매량으로 곱하기로 구하되 버림하여 만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하고 이렇게 만약에 1893000이 나오게 되면 만원 단위 여기에서 절삭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로 인수의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넘버는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네, 이게 이제 넘버가 되는 거고요. 제 함수 인수창 가지고 할게요. 여기 fx 클릭했습니다. 넘 디지트는 이제 마이너스 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쭉 끌은 다음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요 세 번째 거를 누를게요. 그러면 선 서식은 채워지지 않고 수식만 채웠습니다. 이 부분도 콤마 스타일, 쉼표 스타일 클릭해서 천 단위 쉼표로 바뀌었고요. 자, 쉼표 스타일을 클릭해서 천 단위 쉼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양말 증정, 2면 핫팩 증정,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와 write 함수를 사용하시오. 자, 등호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클릭해서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과 같다면 그럼 이제 write 함수 가로 열고, 자, 그럼 write 함수를 클릭할게요. 여기. 그럼 write에 대한 인수창으로 바뀌었죠? 텍스트는 상품 코드, num characters는 1로 해서 오른쪽에 한 개의 숫자가, 자, 그 다음에는 다시 if를 클릭하겠습니다. 함수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확인하지 마시고 앞에 if를 클릭해 주세요. 자, 로지컬 테스트에서 이제 같다. 자, 같다 표시하고 1이면, 자, 이때 2를 그냥 쓰지 않고 이중따옴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추출할 때는 이 결과가 문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는 숫자로 보이지만 얘도 문자 취급을 해야지만 동일하게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취급을 받게 하려면 이중따옴표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양말 증정.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f 함수가 한 번 더 와야 되죠. 가로 열고, 자, 그러면 이 if라는 함수를 클릭하고 조건은 앞에 있는 조건과 동일하게 적어주면 돼서 이 앞부분에 write부터 이중따옴표까지 범위 지정한 후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if를 클릭해서 뒤에 있는 if의 인수창 컨트롤 V 이중따옴표, 만약에 2이면 핫팩 증정,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중따옴표를 2개 연이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함수 인수창을 통해서 작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확인 이해할게요. 드래그, 옵션 창 서식 없이 채우기. 자, 3번 삼각 T백 전월 판매량 평균.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시오. 단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운드업과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자, 등호 라운드 업 그리고 디에버리지. 네, 그 다음에 fx 클릭해서 인수창 띄울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지정, B4부터 J12까지. 계산할 필드는 전월 판매량. 조건은 삼각 T백
그러니까 구분이 삼각 티백인 것. 그래서 여기를 범위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업을 다시 클릭해서 라운드업 이 부분을 클릭하고 넘 디지트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릿수가 없고 정수이기 때문에 자릿수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0이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분말 상품 개수 정의된 이름 구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count if로 하래요. 자, 등호 count if 더블 클릭 fx 클릭. 자, 분말 상품 개수의 그 범위는 삼각 티백부터 타점까지 구분이라고 나눈 부분이죠. 크리테리아는 삼각 티백. 그냥 이렇게 클릭해 줄게요. 네. 확인. 최대 전월 판매량. 자, 최대 전월 판매량은 맥스 함수와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이 A라는 문자를 앰퍼센드 연산자로 연결하라는 거겠죠. 자, 먼저 맥스 이꼬르 맥스 더블 클릭. 전월 판매량 범위 지정하고 네, 엔터. 그러면 154가 제일 큰 값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식 입력 줄의 오른쪽 끝에 클릭한 다음에 앰퍼센드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E, A. 자, 이런 식으로 연결 연산자 EA 엔터. 자, 마지막 재고 수량 H14에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재고 수량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이용하라. 이꼬르 vlookup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클릭해서 검색할 찾으려고 하는 값은 바로 요 값이고 H14에 있는 값이고 표범위는 H14가 있는 요 열부터 시작해서 판매 코드가 재고 수량이 있는 여기 끝까지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범위를 다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뽑으려고 하는 이 재고 수량은 몇 번째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7번째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인덱스 번호를 7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false 대신에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확인. 네. 자, 그 다음에 최대 전월 판매량 오른쪽 맞춤해서 보내고요. 재고 수량도 쉼표 스타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비고 부분도 가운데 맞춤해서 문자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숫자와 여기 숫자들과 예,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맞춤이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셀들의 데이터들은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장 세이브 컨트롤 S 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은 이제 테스트 화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문서방의 ITQ에 저장된 이름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작업한 이름을 답안 전송하시면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장해서 답안 전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시려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서 꼭 자격증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